예. 다음 순서는 오늘 BBS 정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에서 특별한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워낙 극심하고 소통 부재,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 증세가 너무 많다 이렇게 호소한 분도 적지 않고요. 급기야 정부가 국민 마음 치유 사업을 국정과제 주요 과제로 꼽았고 조계종은 국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선명상 보급에 나섰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왠지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초대했는데 정말 그럴지. 그리고 한국 사회 문제적 인물로 제가 꼽는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의 제자, 직계 제자, 예, 정태현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마광수 교수님 제자입니까? 수업을 들었죠.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히 그렇죠. 신뢰관계 있었다고.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 방송에 심리학자분을 모시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요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교수님도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이 예전에보다는 관심들이 많으시죠. 제가 보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저희 사회가 소위 먹고 살기 힘든 사회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라든가 혹은 어떤 처벌 이런 외적인 조건만으로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이제 저희가 예. 2000년대 오고 소득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는 엄청 예전보다는 그렇죠. 좋아졌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나아지지도 않고 요즘 보면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심리적인 욕구, 행복이라든가 만족이라든가 삶의 의미와 같은 그런 데서 이제 뭔가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모신 게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모신 건 아닙니다.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 20살짜리 청년인데 네. 그 집이 있는 중산층 가정이라 하고요. 보기에 멀쩡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명 인사를 겨냥해서 이런 범죄를 했을까? 저질렀을까? 이거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거는? 여러 상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정확히 아직은 파악할 수 없기도 하고 아마 심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인에 대한 어떤 피격 사건들이 심심찮게 근래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전반적인 그런 특성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야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접하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원인이 사실은 본인한테 있을 수도 있고 이 사회한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저는 별로 그렇습니다. 힘도 별로 없고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어쨌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네. 표를 얻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이 부당한 원인을 저 사람이 제공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만 내가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한다거나 저 사람한테 보복을 하면 내 속도 좀 풀리고 사회가 공정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그런 어떤 유명인을 공격하는 걸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분노, 증오, 혐오, 이제 어떤 개인에 대한 미움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나 정신 상태 이런 걸 다스리기 위한 노력. 그래서 말이죠. 저는 불교에서 이런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기 때문에 관련이 아주 깊지 않습니까? 불교하고? 그렇죠. 예. 불교하고 비교를 하면 예. 심리학은 학문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심리학은 역사적으로 한 100년 조금 더 넘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불교의 역사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 뭐 잘 모르지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선성 가르침도 그렇고 예. 큰 틀에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한 뭐 명쾌한 그 정말 이렇게 통찰력 있는 그런 견해를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런 거에 예. 기반해서 이제 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그 맥을 상당히 저는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은 좀 더 세심하다 그럴까요? 이게 여러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 이런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때 작동하는 마음은 어떤지 그것이 뭐 이제 이상적일 수도 있고 또 병리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치밀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불교의 범위 안에 있긴 그렇죠. 하지만 예. 좀 더 그 현실적인 상황 여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닌가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국민 마음 치유 사업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고 조계종 총무장 진우 스님은 선 명상 보급에 지금 앞장서고 계신데 우리 총무장 스님 얘기가요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다 뒤따르고 좋다고 생각하는 일은 나쁘다고 여겨지는 일이 뒤따르게 돼 있어서 총량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일도 크게 기뻐할 일도 없어서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이런 생각으로 우선 멈춤을 해야 된다 생각에 여기 대해서 교수님이 좀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뭐 스님 말씀 100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저희 심리학에서도 그걸 많이 갖고 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명상이라든가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편으로 심리학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예. 이게 되게 맞지만 네. 이거를 실질적으로 깨달아서 실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는 못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 해서 말하자면 겉으로만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예. 야, 그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당당하고. 다 지나가는 문제야. 뭐 그거 갖고 일일비하지 마.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현세에 살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이라든가 혹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회피입니다. 회피. 회피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저걸 참 사실은 한편으로 해보고 싶지만 실패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좌절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전략을 회피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 앞에 가서 그 별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그럴 듯한데 속마음은 아닌 거예요. 예. 되게 병리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말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아서 지금 여기에 사는 분하고 이런 분이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예. 이 겉으로만 그럴 듯하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비관적이에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한 활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까이 가는 걸 어려워해요. 예. 도전하고 어려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교수님이 절 보고 얘기를 해서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에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 사안별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예. 손흥정 감독,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데 학교 폭력 문제도 어떤 이게 서로 간의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틀의 범위는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뭐 정서라든가 이런 것도 마음이지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가 이게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뭐 지멋대로 하고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바람직하다. 이런 어떤 마음의 틀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인간을 수동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벌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좀 혹독하게 해야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아이들에 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식의 행동이 폭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렇죠. 체벌 같은 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심리학자로서 느끼는 어떤 그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이 감독님을 이제 인터뷰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본인 아들 손흥민 그 선수가 행복하고 즐겁게 운동을 했으면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너무나 역설스럽게도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 이 아이들은 절대 행복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죠. 맞지 않으려고 하고 비난을 피하려고 맞지 않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태권도 도장 그 사범이 이제 5살짜리 어린아이 매트 안에 넣어서 괴롭혀서 맞습니다. 예. 심정지 상태까지 갔는데 그런 것도 약간 같은 연장선에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농구 대통령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 아들 허웅 선수 사생활 문제가 이 불거졌는데 진실 공방이 사실은 있어요. 서로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생활 문제기도 하고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사실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사실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적인 얘기가 하고 그런데 이런 어떤 현상들이 뭐 요 한 케이스만 있으면 그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개인적인 걸로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운동 선수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 인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품성보다는 성과예요, 성과. 얘가 뭘 잘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학 가는 것도 봐도 어느 정도 성적을 못 내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예를 들면 잘하는 선수를 혹사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거에 기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국민들도 예를 들면 내가 응원하는 우리 축구 팀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버스 세워놓고 욕하잖아요. 그렇죠. 감독 나오라 그러고 감독 물러가라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그 성취 지향적인 그 말하면 능력 중심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잘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든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품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것도 이런 어떤 사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태현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와의 특별한 대담을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운동선수 관련된 사건이 많은데요. 황의조 선수와 형수의 폭로, 마약 문제, 성 문제, 뭐 협박 공갈 문제. 저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도 이 서포터즈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뭐 물러나라고 뭐 이런 이게 스타들의 자기관리 소홀, 인성 문제, 지나친 여론 재판, 마녀 사냥, 또 매스컴의 과잉 경쟁 이런 게 다 겹쳐져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사례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사생활을 좀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인성을 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해서 운동 선수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그런 신분으로서 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문제가 되게 그 온라인을 통한 매스컴에서 많이 불거지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되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A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온라인 상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바로 컴퓨터만 키면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익명성이에요. 남들이 몰라요. 모르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면 상황에서는 내가 사고를 치면 바로 잡혀가고 처벌을 바로 받고 사회적인 압력이 큰데 이 온라인상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아주 마음이 느긋하죠. 돈도 안 들고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냥 쫙 풀리는 거죠.
온 곳에 뭐 바로바로 다 전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어서 매스컴이 참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이런 수 있네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박수홍 씨와 형님 그리고 김혜수 씨 모녀 또 장윤정 씨 모녀라든지 이렇게 이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가족 간에는 왜 이렇게 자꾸 갈등 아니면은 뭐 좀 여러 가지 돈 문제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돈이 없으면 그럴 일도 없다. 돈이 없으면 돈 많은 거 가지고 싸우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돈이 많으면 또 그걸로 갈등의 그 씨앗이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족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가족은 하나라고 늘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래서 가족 내에 어떤 이런 불화라든가 이 갈등 같은 게 있어도 이게 잘 겉으로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그냥 사회적으로는 그냥 방관하죠. 아, 그건 가족의 문제다. 그래서 좀 억울해도 그런 시절에는 내가 좀 억울해도 이걸 말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네.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억울한 건 있죠. 예전에 보면 뭐 아들 학교 보내려고 딸은 뭐 이렇게 학교 못 가게 하고 귀남이라고 있었죠.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가족 내의 구성원들도 그냥 미분화된 하나가 아니라 각자 개별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하면 개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개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이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그것을 대중들한테 얘기하면 대중들이 다 공감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모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겉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런 문화적인 어떤 시대적인 특성도 이런 차이를 갖고 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공정성에 대한 욕구, 부당한 대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불만,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욕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저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겉으로 안 드러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먹방 유튜버 찌양의 폭로, 특히 유튜버들이 많이 관련돼 있더라고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도 이게 유튜버들이 나중에 뭐 단죄한다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이런 사건들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참. 그것도 진짜 제 생각에는 바로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매스컴의 특성에 기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찌양 같은 그런 분도 사실은 그 이런 유튜버로서야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매스 미디어를 이용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돈도 벌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어떻게 보면 바로 역효과일 수도 있고 후유증일 수도 있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이분을 말하자면 협박하고 악용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그런 어떤 역할을 안 하면 별로 이렇게 유명하게 뭐 알리지도 않고 협박할 게 별로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협박을 하고 갈취를 하고 하는 사람은 어디나 다 있죠. 뭐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발생했다는 거는 좀 하나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얘기할 시간도 없고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 심리학과 정태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